자, 이번 사연은 빚이 있다는 이유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인생 첫 번째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다가 두 번째 엎어지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좋게 끝내도 되는 것이었지만 제가 많이 양보를 했음에도 전 여친은 저에게 심한 말을 해서 끝이 좋지를 못했네요. 주변에서는 남녀 사이에 좋게 끝나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냐고 잘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서로 끝장을 봤으니 더 이상은 엮일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해주네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예비 신부였던 여친은 저와 2살 차이로 30대 초반 백수입니다.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었지만 제가 많이 좋아하고 워낙 싹싹한 성격이라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할 때가 되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7억 상당의 아파트를 해주시기로 했고 제가 모은 돈으로 식장비와 신혼여행 비용 등을 하고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여자친구에게 반지, 백, 옷, 화장품 등에서 총 1,500 정도 해주기로 했었어요. 이것은 여자친구가 친구들에게 창피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쪽에서 시계, 양복, 신발 등에서 500 정도 받기로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기까지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시집 잘 갔다는 말 듣고 싶다고 했고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번에 파혼을 하기 전에 예전에도 여자친구와 결혼이 엎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결혼 얘기가 오가다가 여자친구 부모님 말씀이 당신 딸 정도면 판검사한테 시집 보낼 수 있다고 이딴 집에 못 보낸다고 하셔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차마 이 말은 저희 부모님께 하진 못했어요.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었고 여자친구가 다시 연락해서 자기가 잘할 테니 만나자 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여자친구는 약간 허세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솔직히 말해서 집 사정이 이렇다 했으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친구 쪽에서 제가 하는 만큼 하는 것은 우습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막상 때가 되니까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 것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남중과 남고를 나왔어요. 공대 출신이고 군대 가기 전에는 살도 찌고 해서 여자친구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살이 많이 빠져서 정상 체중이 되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취업이 좀 늦었는데 취업 후에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라서 제가 잘 몰랐던 것도 있나 봅니다. 여자친구는 예단비를 1천만 원에 해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500 돌려받겠다고 하고요. 이 얘기를 부모님께 생각 없이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적어도 1,500은 받을 것으로 생각하셨다고요. 저는 부모님께 상가를 하나 받을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증여를 해주시겠다 한 상가이고 월세 400 정도 받는 곳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명의 이전을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대출이 1억 5천 정도 남아있는데 증여세는 저에게 내라 하셨고 앞으로 살면서 대출금도 제가 직접 갚으라고 했습니다. 상가 매매가는 12억 정도 되고요.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제 생각을 말했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자기는 받을 것을 다 받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기는 이 정도만 해올 것이라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여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빚을 안고 결혼을 하는 것이니까 예단비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만약에 충분하지 않냐는 말씀만 안 했더라도 제가 그리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대면서 그리 말씀을 하시니 어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빚을 안 갖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고 여자친구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라 아이도 얼른 낳아야 할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생활비가 아무래도 더 많이 들 테니 빚이 없어야겠다고 했죠. 지금 상가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데 그냥 여동생 명의로 해주시라 말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해주신다는 집도 안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단비가 터무니없이 적어 속상해하는 상황에서 집을 받았다가는 우리가 부모님 눈치를 너무 봐야 할 것 같아서 안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킬 분들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집을 받으면 저와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될 테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안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럼 집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모은 돈이 4천 정도 있으니까 비슷한 금액을 지원해 주시면 월세로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기업 다니고 있고 한 10년간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했죠. 여자친구 어머님은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하는데 부모에게 받을 것은 다 받는 것이라고 하시길래 빚 갖고 오는 거 싫다면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딸을 못 준다 하시더군요. 저도 사실 여기서 그만두려고 한번 해본 소리라고 했죠. 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판검사에게 시집 보내시라 했습니다. 어느 판검사가 백수의 예단비 1천만 원 해온다는 여자와 결혼할진 모르겠지만 해보시라 했습니다. 너 말 다 했어? 이러면서 반말을 시작하더니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도 하시더군요. 사돈의 돈을 딸을 통해서 뺏으려다 실패하니까 화가 나시냐고 웃으면서 이죽거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너는 나랑 결혼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 부모님 재산이 너의 재산이 될 것이라 생각했나 보다고. 너는 해오는 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부모와 함께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욕심내는 것이 문제라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가 만나서 얘기해보자 해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는데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 했더니 아무 말 못하면서 남자가 쪼잔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몰아세우려 하더군요. 너네 부모님은 딸 팔아서 사돈 재산 차지하려는 사람들인데 그럼 부모 밑에서 자란 네가 오죽하겠냐 했고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으니 이제부터 모르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제 뒤통수에 쌍욕이 날아오더군요. 뒤돌아서 마지막까지 더러운 모습 보여줘서 미련도 안 남을 것 같다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서로 밑바닥까지 보여준 사이인데 며칠 뒤에 여자친구는 전화를 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자기 부모님도 좀 더 지원해줄 것이다 했는데 한참을 웃었네요. 우리 부모님 돈을 뺏으려면 좀 더 투자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러냐 했더니 또 쌍욕이 날아왔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돈 안 들이고 인생 공부 제대로 한 셈이니 다행이라 하더군요. 제가 연애 경험은 없지만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여자를 거의 못 만나봤는데 친구 부모님에게 장인 장모가 들러붙어서 공짜로 골프 치고 밥 얻어먹으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딸 성질 괄괄하니 앞에서 행동 조심하라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결국 6개월 만에 와이프를 맨몸으로 내쫓으며 이혼했죠.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자기 경험을 얘기해주면서 조언도 많이 해줬습니다. 어쨌든 친구 조언대로 앞으로는 가볍게 연애나 하려고 합니다. 친구 말대로 상황이 되면 결혼하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요. 제가 너무 호구 같은 행동을 해서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미안할 뿐이네요.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 여기까지네요. 이런 글 자주 올라오죠?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차라리 없으면 편하려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